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6억이 1억, 빈집 1천만 채,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일부 상급지 집값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값이 하락을 이어가면서 매수자들의 계약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개소 거래 파기는 물론이고 분양, 당첨 취소와 등기 후 손해보고 바로 되팔게 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다주택 포함 빈집 1천만 가구, 은퇴 1천만,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아서 거래는 부족한데 매물이 쌓이면서 매수자의 계약 취소는 더욱 증가할 전망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모든 것이 똑 닮았습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6억 1억 빈집 1천만 채 매수자 무더기 계약 취소. 여러분들 일본은 이미 악어 입속으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가 막 따라가는데 안 되죠. 안 돼. 여기 스탑해야죠. 자, 스탑하는 상황이 돼야겠습니다. 부동산 폭락이 입속으로 들어갈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2040년 인구 전망.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새파란 것은 인구가 없는 거고 빨간 게 주황색이 인구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지방 전멸이죠. 심지어는 부산이든 대구든 뭐 이런 데도 별 표가 별로 안 나요. 수도권하고 이 충청도 일부 여기에만 밀집이 됐습니다. 서울은 왜 인구가 이렇게 확 줄었느냐? 나빠서 준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 좋아지고 하도 비싸니까 빠져나온 거죠. 못 살아서 밀려난 거죠. 어찌됐거나 여기서 보면 2040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여기 완전 전멸이잖아요. 이런데 무슨 집값이 뛰겠어요? 이거 잘 봐놓으세요. 오른쪽도 보겠습니다. 자, 거의 비슷합니다. 수도권에 다 밀집됐네요.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부산, 대구 뭐 해가지고 광주, 대전 약간씩 이렇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거의 전멸이죠, 전멸. 그래서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만 인구가 밀집돼 있어요. 자, 2024년 부동산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3대 7 또는 2대 8로 갈 것 같아요. 뭔 말이냐? 20, 30%는 계속 뛰고 대부분 7, 80%는 정체거나 못 가는,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어요. 왜? 양극화입니다.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 100% 폭락하지 않아요. 가는 놈은 가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데 안타깝게 5대 5가 아니라고요. 3대 7이나 2대 8 아마 그런 식 될 가능성이 커요. 보시면 자, 10개 중에 그러니까 7개, 8개는 안 좋고 두세 개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주택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2023년 일단은 22년에 폭락을 했네요. 21년 하반기부터 22년 큰 폭 하락했다가 자, 이제 약 강보합 B 보면 2023년에 보합권 그래도 좀 약간 강세였긴 했지만 보합 상반기 강세 11월 약간 하락하는 듯 하다가 자, 이제 C 한번 보세요. 자, 이제 24년 25년 상급지 약 30% 정도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판단돼요. 그리고 역시 똑같아요. 하급지 70%는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을까 판단돼요. 잘 골라야 합니다. 이제 물론 전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전체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제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앞으로 크기 때문에 잘 골라야 돼요. 자, 이제 매수자가 계약 파기한다. 계약 파기 급등했던 수도권 집값 왜 이러나? 매수자 계약 파기 거래를 파기해요. 아예 여러분들 중개소 거래를 파기한다고요. 매수자가 당첨 취소. 본인이 당첨됐는데 집값이 별로 안 올라가니까 그냥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등기 후 뒷팔기. 계약금 넣었는데 취소하기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취득세 내고 등기 친 다음에 바로 뒷팔기. 이게 왜 벌어지냐면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물론 100%가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재로 따지면 70% 정도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먼저 거래 파기. 매수 가격보다 하락한 매물이 나와.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더 싸 저게. 여러분 같으면 계약 치고 싶겠어요? 계약금 10%보다 실거래가가 더 떨어졌어.
매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입지가 급매로 나왔어. 아, 이거 그냥 던져버리고 훨씬 좋은 아파트가 더 싸게 나왔어. 이럴 경우 파기합니다. 당첨 취소. 청약 당첨됐는데 청약 경쟁률은 높아도 이게 좋다고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 취소자가 너무 많아. 왜? 주변 집값이 못 올라가니까. 분양권, 입주권, 급매, 당첨 계약보다 오히려 당첨해가지고 계약하는 것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급매 이게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당첨됐다고 계약하겠어요? 그리고 아파트 하락 거래가 증가하면서 당첨 계약을 포기하는 거죠. 오히려 마이너스 피가 붙죠. 자, 등기후 뒤팔기. 이번에는 10% 계약 후에 집값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근데 뭐 10%까지 더 떨어지지는 않았으니까 아예 등기 친 다음에 바로 내놔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계약금 10% 취소보다 취등세가 좀 낮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매도가 되지 않아서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10% 이상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나와요. 자, 모든 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방이라든가 수도권의 외곽이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 매도자 띄우기, 계약 파기. 이번에는 보통 우리가 계약 파기하면 매수자보다는요, 파는 사람이 파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제 강남을 비롯한 한강변, 여기는 이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역시 아까하고 반대가 되네요. 자, 매도자 띄우기, 계약 취소. 하지만 많지는 않아요, 현재. 신고가 취소. 2021년 옛날에 서울 아파트 계속 신고가 찍고 갔잖아요. 취소 거래 50%는 신고가예요. 내가 이 가격에 팔았는데 더 올라간 거야. 그냥 손해보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신고가 후에 취소. 예를 들면 울산이 특히 그랬고, 서울, 인천, 세종.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도 좀 비싼 곳들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집값 띄우기. 이번에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집값 띄우려고 일부러 취소, 허위 신고, 시세 조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조사받아가지고 벌금 물고 그랬잖아요. 분석. 2021년에는 매도자 취소가 많았어. 그런데 지금 22년 이후로 현재까지 매수자 취소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에 집중돼 있었어요, 옛날에. 15억 초과 집중. 그러니까 매수자가 취소하는 경우가 15억 초과가 22.7%.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는 15억 초과 아파트는 취소가 별로 없어요. 왜? 양극화되다 보니까 비싼 게 더 가니까. 오히려 뭐 3억, 4억, 2억, 5억 이거밖에 안 되는 저가가 많이 취소돼요. 자, 취소 원인. 집값 폭등, 집값 띄우기.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취소를 많이 하는 거죠. 자, 집값 띄우려고 매도자들은 보통 그래요. 매수자들은 집값이 떨어지니까 취소하는데 매도자들은 집값을 띄우려고.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 해제. 이게 1085건이라던데요. 와, 집은요 10건만 거래돼도 소문나가지고 폭등을 하는데 1000건이 이렇게 조작질을 했어요. 그러니 옛날에 20년, 21년에 얼마나 많이 뛰었겠어요. 법인을 활용해가지고 신고가 띄운 후에 법인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법인들 지방에 집 샀다가 1억짜리 미만 집 샀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1, 2억밖에 안 가니까 사야지. 여러분들 그것들 못 올라가요. 왜? 추가 분담금 따졌더니 새 아파트가 너무 싸니까 이건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폐가가 될 처지에 놓여 있어, 아파트가. 그러니 난리 났다고요. 지금 법인들 지방 많이 사는데. 부동산 거래법, 공인중개사법, 소득세 탈루법 위반을 합니다. 이제 집값 폭락 위험 3가지. 먼저 위험 첫 번째. 왜 지금 조금 이제 양극화해서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왜 위험하냐면 매물 폭탄 때문에 그래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84,000건 급증. 전국 아파트 매물이 52만 채 역대 최다. 자, 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서울보다 전국이 더 많아요, 매물이. 매물은 쌓인데 집주인은 헐값 매물로 계속 지금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팔리니까. 거래 부족. 위험 두 번째는 거래량이 없어요. 서울 거래량은 4,000건 그나마 조금 회복했어요. 자, 근데 전국 거래량은 81,386건, 오히려 부족합니다. 역시 양극화네요. 매물에 비해서 거래량이 부족하다. 이번에는 양극화 피해. 서울은 호가도 높고 평균적으로 거래량도 증가 추세예요. 경기 지방은 호가도 낮고 거래량도 감소 추세예요. 서울 외곽, 서울도 외곽은 조금 아직도
문제가 있고 수도권 대부분 지역, 지방의 대부분은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3가지 폭탄. 앞으로 집값, 아까 제가 지도도 보여드렸죠. 인구 지도. 자, 이 3가지 조심하세요.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 주택 붕괴 시나리오. 여러분들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왜 주택이 붕괴되느냐? 지금 1인 가구가 40%가 넘었어요. 1인 가구는 20대하고 65세 이상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집을 잘 안 사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어나는데 집값 올라간다. 1인 가구 많은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인 가구 1000만 시대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집값에. 2023년 1천만 가구, 전체 가구의 40%를 1위. 1인 가구 특성은 20대, 60대 이상 노년. 특성은 주택 욕구 감소, 경제적 빈곤층, 소형을 또 선호해요. 그래서 양극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빈집도 1000만 시대입니다. 오늘의 제목이죠. 2026년의 빈집. 빈집은 그냥 순수 빈집은 한 2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다주택자 자기 집 빼고 남은 거 500만, 그리고 분양 이것도 한 250만, 그리고 빈집 합치니까 1천만 가구인 거예요. 이거 잉여 남는 집이기 때문에 빈집 맞아요. 남는 집이니까. 빈집 200만에 다주택 700만, 분양 100만, 뭐 이렇게 지금 1000만이 되잖아요. 특성, 수도권과 지방 비선호지역 위험. 이제는 진짜 빈집이 늘어날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추가 분담금 내가지고 절대 재건축 리모델링을 못할 곳들이 태반입니다. 그 다음 은퇴 1000만 시대. 1차, 2차 1500만, 80%가 부동산에 치중됐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집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돼. 왜? 국민연금도 형편 없거든요. 바로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4래요. OECD 1위입니다.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 저출산도 심각해요. 대략 부동산의 80%가 돈이 묶여 있어. 생활비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팔아야지. 줄여서 가야지. 한국과 일본의 장기 폭락을 비교해 드릴게요. 일본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이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프라자 합의 버블 8년이나 1984년부터 1991년 이때 터진 거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부동산 코로나 19년 이때 폭등을 했지만 길게 보면 버블 8년이에요. 왜? 14년부터 올라가고 21년에 꼭지를 찍었으니까 똑같네요. 이번에는 일본 부채 GDP 대비 300%를 초과했고 인구 구조도 저출산, 고령화, 총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우리나라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육박. 똑같네요. 인구 구조, 저출산, 고령화, 총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세 번째, 집값이 250% 폭등을 했고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폭탄이 터진 거죠. 금리가 낮았다가 인상을 해가지고 200만 가구나 신도시 공급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집값 250% 폭등. 이게 집값이 많이 뛰어서 거품이 꼈네. 일본하고 똑같죠. 또 금리가 낮았다가 금리 인상하는 바람에 망해버린 거야. 250만 가구, 여러분들 신도시, 3기 신도시 2기도 포함시키면 엄청나겠죠. 지금 일본보다 인구는 적은데 집은 더 늘어났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 보세요. 부동산 80% 폭락, 잃어버린 30년, 장기 침체. 우리나라는 80% 폭락, 그래서 6억이 1억이긴 한데 제목이 그런데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30년간 장기 침체, 이런 것들이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6번으로 뒤로 가능성이 좀 커요. 다만 한 가지 기대를 가집시다. 일본은 30년 동안 집값 폭락하다가 최근에 막 뛰고 있죠. 자, 6억이 1억까지 떨어졌는데, 자, 인구 감소, 공급 과잉, 부채 증가, 거품 붕괴는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한 가지, 경제. 일본은 경제가 망가졌어요. 국민소득이 40년 전보다 지금이 더 국민소득이 낮아. 그때 4만 달러가 지금 3만 5천에서 4만 사이로 허덕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때 40년 전에 끼케야 5천 달러밖에 더 됐겠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경제가 발전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작년만 조금 밀렸지.
경제 미래 먹거리도 훨씬 나아요. 이 경제가 핵심이에요. 경제가 붕괴되면 일본 짱 납니다. 30년간 폭락할 수도 있어요. 6억이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 경제가 탄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일본 땅값 보세요. 오, 이게 치솟다가 확 줄어들어 버렸네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치솟기만 했지 떨어지질 않았네요. 자, 만약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땅값 70% 이상 빠질 수 있어요. 반토막이 아니에요. 땅값이 제일 많이 빠져요. 집값도 거의 폭락을 하겠죠. 도쿄 서울 집값 보시면 알아요. 여기 서울은 이렇게 뛰었네요. 지금 94년부터 2021년까지. 일본 도쿄 보세요. 아유, 여기서 기고 있네요. 일본은 112, 우리나라는 302. 3배 차이가 나네. 국민수도 그럼 비슷한데. 자, 이제 노후 대비 3가지 방법. 여러분들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노후 대비 하는 게 맞아요. 물론 안 좋은 집, 아까 3대 7도 얘기했지만 70%에 해당되는 집은 노후 대비가 된다고 장담 못해요. 하지만 똘똘한 집은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게 좋아요. 괜히 수익형 부동산 하지 마세요. 설령 집값이 못 올라가도 수익형 부동산은 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 상가, 오피, 도생, 생수 이런 건 망할 수도 있어요. 신도시를 너무 짓고 의무적으로 이걸 짓는 게 문제예요. 하지 마세요. 집값도 안 오르고, 집값이 아니지 수익형 부동산도 안 오르고, 공실로 노후 대비도 안 돼요. 골칫덩어리. 오히려 분양가가 제일 비싸. 부동산 매입자금, 공급과잉, 전망도 나쁘고 팔리지도 않아. 아주 최악의 애물단지. 부동산 이번에는 전월세는 조금 나은데 왜? 수익형을 잡은 게 아니니까. 수익형으로 전월세 하면 망해요. 자, 월세. 아파트 다가구.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집값 오르고 월세도 받으니까 노후가 안정될 수 있어요. 다만 7대 3의 법칙에서 안 좋은 아파트를 찾게 되면 별로 안 뛰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월세를 받으면서 떨어지면 안 좋죠.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보다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주택이니까. 내가 살 집도 필요하고 공실 증가는 여전합니다.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층이 안 살아요. 지하 같은데. 옛날에는 막 집이 모자라서 살았는데 지금은 곧 죽어도 새 거에서 삽니다. 왜? 월급도 많이 뛰고 최저 월급이 생활비가 보장되니까. 잊지 마세요. 다가구 좋지 않아요. 앞으로 주택연금 아파트 중심이죠. 그리고 좋은 곳, 집값 오르고 활성화, 노후 대비 최고죠. 서울 전체 상급지 좋지만 대부분은 주택연금 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뛴다는 보장이 별로 없다. 자, 이제 한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대략 현재 자 20%가 이제 일본의 경우 21%가 현재 빈집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 5채 중에서 한 채가 빈집인데 10년 정도 지났다. 30%, 세 집에 한 채가 빈집이에요. 집이 남아 도는 거죠. 한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51만 채인데, 자, 이거 2023년 현재 200만 채가 넘어섰어요. 이제 300, 400은 10년 안에 3, 400만, 그냥 순수 빈집 말하는 거예요. 순수 빈집. 여기에다가 잉여 빈집, 다주택자들, 법인거 뭐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지금 일본 보세요. 일본 도쿄, 여기는 요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도시 보세요. 엄청 크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신도시가. 이것 때문에 망한 거죠. 완전. 집값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도 신도시는. 자, 우리나라 보세요. 서울. 신도시 이력이 상당히 크죠. 이 신도시가 문제인 거예요. 위성도시하고 신도시가. 집값이 양극화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집값이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급지와 하급지의 집값 격차는 당분간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